요즘 자영업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빚이 없는 사람, 대출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매달 대출 원금, 이자 빠져나가는 문자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진짜 내가 이 대출만 없으면 정말 내 삶의 질이 두 배, 아니 두 배가 뭐야, 아예 그냥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도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빌릴 때는 너무 쉬워요. 왜? 이자 해봐야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빌릴 때는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보통은 이렇게 이자 갚을 생각만 하고 원금 상환에 대한 계획을 깊게 고민을 안 해요. 누가?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갚기 힘든 돈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어떤 돈은 단 100만 원도 갚기가 힘든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가 빚이 1억만 있어도 벗어나기가 힘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빚의 굴레에 빠지고 또 빠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빌릴 때 그리고 갚을 때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가 1억을 갚는 게 힘든 이유 첫 번째, 쉽게 빌린 돈일수록 갚기가 힘듭니다. 쉽게 빌린 돈? 그게 뭐야? 이런 거예요. 야, 나 500만 잠깐 빌려줘 라고 친구한테 빌린다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거는 쉽게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는 돈에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쉽게 빌린 돈일수록 빌려준 사람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게 쉽나요? 아니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게 쉽나요? 사채업자한테 빌리는 게 훨씬 쉽죠. 그날 바로 내 통장에 꽂히잖아요. 근데 재정 상태는 어디가 더 탄탄해요? 1금융권이 훨씬 더 탄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빌린 돈일수록 사실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그 사람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더 큰 요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리가 더 높다거나 아니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만기 연장이 안 된다면서 말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한테 급전을 빌려가지고 내가 2달 뒤에 갚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때 빌려준 돈 내일까지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갚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빌린 돈일수록 갚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른들이 1금융권 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또 쉽게 빌릴 수 있는 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주부도 가능, 무방문 대출, 5초 만에 대출 가능 이런 거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5초 만에 빌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얼마나 갚기가 힘든 돈인지 이제는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대출을 받을 때 심사가 까다롭고 허들이 많아야지 건강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말고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리기 쉬운 돈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왜? 지금 갚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갚기가 힘들어질 거고 만약에 내가 전부 다 상환을 하더라도 빌리기 쉬운 돈이었기 때문에 진짜 정환되면 다시 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갚을 때는 빌리기 쉬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영업자가 1억을 갚는 게 힘든 이유 2번째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건강에 대한 믿음이랑 매출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이 원금을 갚는 시기가 오면 대부분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요. 가뜩이나 사장이라서 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여기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어때요?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건비 100만 원, 200만 원 아끼려고 일을 더 했는데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병원 다니느라 일을 못하게 되면 또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대출을 갚는 건 좋은데 건강에 대한 이런 과도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갚을 수 있는 돈인데도 더 멀리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지만 매출에 대한 과도한 믿음도 대출 상환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내년에도 한 달에 한 4, 5천 정도는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매출에 맞춰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나요? 10년, 20년 장사하시던 베테랑 사장님들도 폐업을 하는 게 요즘입니다. 장사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지만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니까 한 2억 정도 확 땡겨가지고 2호점을 나가서 소득을 2천만 원으로 확 늘려보자 이렇게 무리하게 늘리다가 망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 또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다가 무너질 뻔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 2년 더 빨리 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1억을 갚는 게 힘든 이유 3번째는요. 팔리지가 않아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출 받아서 자산을 사야지 소비를 하니까 못 갚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도 그 자산이 팔리지가 않으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출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 자산을 사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산을 산다고 해서 좋은 대출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어요.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산다 하더라도 이 자산이 과거 10년 동안 꾸준하게 거래가 되어 왔는지, 경기가 어려울 때 거래량이 뚝 끊기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이 팔리지 않는다는 걸 조금 더 확장해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돈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경매 낙찰 금액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선순위 대출들을 모두 먼저 상환하다 보면 어때요?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증금 받아서 대출금 갚으면 되지 뭐. 여기는 바닥 권리금이 못해도 1억은 받으니까 권리금 받아가지고 대출 갚으면 되지 뭐. 이런 계획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섭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더라도 최소한 내가 원할 때 조금 급매로 내놓으면 바로바로 팔리는 물건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쉽게 빌린 돈일수록 갚기가 힘들다. 반대로 갚을 때는 쉽게 빌린 돈을 가장 먼저 갚자. 두 번째, 건강과 매출 이 두 가지만큼은 과도한 믿음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완성도를 높이자. 세 번째, 팔리지 않는 자산 때문에 대출 못 갚는 경우도 생긴다. 만약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산다면 경기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급매로 내놓으면 바로바로 사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산을 사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요즘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고니, 연체율이 역대 최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잘 파는 사람들 단톡방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자영업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